글쎄 나란해서 그런지 강의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동아리와 사고는 2강이고 1강에서 디지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누가 이제 나보고서 뭐 세븐 테크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기술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 보라 그래서 이제 좀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정도 대중한테 퍼지는 거는 이미 다 퍼졌어.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애들이 그걸 익혀가지고 하려면 10년이 넘었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제가 고3들 상담할 때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그 돈 몇십만 원 줘가지고 상담하는 건 이미 일봐야 된 방법이야. 일봐야 된 노하우야. 그러니까 아주 고급 정보를 가져야지만 그 정보 갖고서 빈틈에 어느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건 상당히 고급화된 정보고 그거는 대중화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남에 이런데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상담해 주는 거에서 우리가 보기엔 고급 기술이지만 고급 정보지만 그 세계에선 이미 다 퍼진 정보예요. 그 정도 갖고서 빈틈으로 좋은 학교 갈 수는 없어요. 똑같아. 지금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된 것도 지금 퍼진 거는 이미 다 퍼진 거야. 이게 장점은 아니야. 물론 영어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영어가 다들 영어를 하지만 그래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한때 한 10년 전인가 영어를 회화를 하면 시청 공무원의 청소부가 연봉이 1000인가 2000이 다르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긴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영어 회화는 전혀 장점이 아니야. 물론 어느 급에 가면 그렇지. 다른 급에서 빈틈으로 그렇게 영어를 하고 못하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하게 아주 어떤 특정 분야 또는 앞서가는 분야는 그럴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우리는 모를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애들이 정말 그야말로 어디에 꽂혀갖고 먼저 한 애들.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이런 다른 특수한 어떤 영역에서 뭔가 뛰어나길 바라는 거는 정말 그 아이가 부모 반대로 무릅쓰고 접근했을 때 혹시 그것이 시대하고 맞아 떨어지면 뭐 돈을 벌든지 유명해지는 하겠지만 부모가 생각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능할 거다? 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일반적인 얘기야. 그 정도 최소한 기초는 되겠죠. 이를테면 피아노 같은 게 기초인 것처럼 피아노가 기초인 건 이런 거예요. 그게 교양 차원이야, 교양. 그죠? 피아노 같은 게 음악을 다루거나 악기를 좀 다룬다는 게 저는 뭐 악기를 하도 못 다루니까 그러겠는데 그러려면 한 중간층 정도? 중간이나 중상까지 하는 중간층 정도의 최소한의 교양을 갖추는 거지 피아노 치는 게 그것이 그 아이를 이렇게 신분 상승하는 데 도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이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것 하층에서 중간층으로 올라갈 때는 그런 교양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중간층 사는 상태에서 그런 교양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물론 중간층인데 그런 교양이나 문화를 안 갖고 있다면 떨어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나 디지털 매체가 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게임도 하고 등등 하지만 아이가 하는 건 적당히 끌고 당기면서 난 잡아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코딩이든 뭐니 특별한 거 부모가 컴퓨터 쪽에 종사가 그러지 않는 이상 그걸 일부러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난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좀 오히려 겉도는 것 같고 만 좋기는 학교가 우리나라 학교가 지식 중심인데 굳이 집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가르친다면 난 좋은 게 부모가 전공으로 갖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좋다고 봐요. 아버지나 엄마가 어떤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 전공 관련된 걸 가르칠 때는 그 지식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니까 그 아이의 초점을 두고서 부모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상당수 학교로부터 평가받지 않는 형태로 가르쳤을 때 지식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학교랑 다른 형태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부모가 전공 또는 정말 좋아하고 지금 뭔가 애쓰는 거 그것이 은미체가 아니더라도 한문이라든가 난 한문하지 말라 그러는데 부모가 한문 전공이면 한문 가르쳐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학교나 이런 데서 지식 가르치는 거랑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부모가 낫고,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학교에서 하거나 아이가 뭔가 그 독특하게 하는 거는 약간 말리듯이 하면서 부모랑 싸워가면서 하는 거는 좀 도도 보는 거죠. 게임같이 이런 거는 곤란하긴 해도 그렇지만 않다면 아이가 뭐 본인이 알아서 뭐 코딩을 하건 뭐 본인이 알아서 뭘 찾아간다 그러면 조금 냅둬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먼저 부모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건 이미 너무 퍼졌어요. 너무 퍼졌다고 봐서 나는 그런 쪽은 아니고, 오히려 디지털 매체 문제는 사고력과 관련되면 그런 거죠. 생각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그 논의 전개로 얘기한 것처럼 그 뭔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배경이니 맥락이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나랑 직접 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봐요. 추상적인 생각 말고 생각은 구체적인 생각이어야 되는데, 나랑 직접 접하는, 면대면으로 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같이 움직여요. 생각이 그 감정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감정과 분리됐으면 추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할수록 생각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감정이 안 들어가면 생각을 안 하게 돼. 일단 느낌이 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 떠오르는 것도 한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앤서니 브라운 그림 보고서 부모가 엄마가 환하게 웃는데 별로 얼굴이 자연스럽지 않아. 이거 왜 그럴까? 느낌이에요. 그것을 의문 형태가 뭔가 사고로 풀어내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그 전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지만 추상적인 지식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일생에서 사고하는 거는 나랑 직접 만나는,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하고 할 때만 뭔가 생각이 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아닌 건 상당수가 추상적인 사고지. 추상적인 나랑 관련 없는 사고예요. 그런데 디지털 매체가 그런 형태일 거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영상하고 차이 보잖아요. 모임할 때도 보면 물론 영상 때가 뭐 체계적으로 공부할지도 모르고 직접 만나면 수다 떨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영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이 덜 들어가죠. 직접 만나야지 어떤 감정이 들어가고 뭔가 얼굴을 봐야 되고, 그렇죠? 얼굴을 봐야 되고, 느낌이 언어 말고 비언어적인 거, 그렇지? 비언어적인 거, 반언어적인 거를 다 같이 접수하면서 느낌이 들어가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내가 그거를 논리적인 말로 사고로 풀어내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사고로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쟤 왜 저랬지? 이상하지. 왜 그랬을까를 그 다음에 생각하는 진짜 생각이지, 추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것도 의문도 가질 게 없지. 뭐 그런가 보다는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 디지털 매체의 문제는 그런 사고, 물론 기억도 안 하게 하지만 사고 부분이 약한 거. 근데 우리가 디지털 매체 아니어도 이미 상당수가 추상화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대신에 집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거 직접 부딪히는 거, 그리고 그거는 공부 이상의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어쩌면 그게 다 전제됐을지도 몰라요.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뭐 공부하려는 의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상태에선 전문가 딱 가르치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 이 바탕이 없는 상태로 마치 학교는 그러잖아. 얘가 공부하려는 의지도 있어. 그래서 학교에 왔어. 그렇지? 실은 학교에 온 건 아니죠. 상담가나 교회 같은 게 뭐예요? 처음 교회를 상담하거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네가 제 발로 들어왔잖아.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코 자기 근거지에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전문 영역이 통하는 게 꼭 근거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딴 데 잘 안 가는 거야. 의사도 자기 병원에서 하는 거거든. 그게 권위이거든요.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네가 왔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네가 스스로 하려고 그랬잖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그럴래나? 전혀 안 그러잖아. 우리 독서 수업에서 그거 인정 안 하죠. 네가 제 발로 올 리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깔고 들어가요. 근데 학교 아니지. 네가 하려고 왔잖아. 그러면 네가 하려고 왔. 그러니까 학교 뭐 그런 걸 다 깔고 있는 거야. 어른들도 아니야. 네가 하려고 했고, 너는 이미 그런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도 돼 있고, 마치 고등학교 1학년이면 네가 중상까지 배울 거란 전제가 있어요.
알건 모르건 네가 배웠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설명을 하는데 네가 못 알아들으면 네 잘못이지 이런 거야. 그렇지? 왜냐면 안 그러면 나 정말 봤어. 애가 너무 수학을 못해서 아는 사람이어서 선생님이 봐주는데 고1인데 그러면 중학교 거부터 설명해 주거나 좀 하라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중학교 안 내려가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 중에 제일 쉬운 걸 선택을 하고 그걸 풀려고 그러더라고. 내려가면은 감당이 안 되지. 어디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 안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자기는 여기서부터 만든 거야.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집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나 이 학교 공부의 추상적인 것도 디지털 매너가 거의 비슷해요. 다. 그리고 평균으로 가고 통계로 가는 거 비슷해서 실은 다 지식이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양이나 그걸 받아서 디지털 매체로 가는 게 어느 게 선후인지 모르겠어. 어느 게 더 앞서가고 디지털이 따라가는지 디지털이 가니까 지식이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립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느낌이 들어간다거나 구체적으로 사고한다거나 의문을 갖는다거나 뭐 이런 거에 맥락을 고려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반대되는 영역이고 전문가라도 이쪽 영역은 다 추상적인 지식이고 맥락과 상관없이 모든 보편적이나 그런 거잖아. 어떤 맥락이건 다 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구체적 맥락을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등등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사고력이 높은 형태는 반대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학교는 사고력이 낮은 형태로 하는 거예요. 황당한 것 같죠? 아니 실제로 그래. 그 테일러 게터가 쓴 책이 그거야. 왜 배울수록 멍청해지는가? 그런 거예요. 왜 배울수록 멍청해지는가가 책 제목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학교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게 얘기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층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시킨 대로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사회가. 옛날에 하층만 그랬는데 지금은 중간층도 생각하면 골치 아파. 그냥 시킨 대로 따라도 괜찮아라는 게 지배층의 분위기인 것 같아. 그리고 정규직까지 그런 거. 정규직이 세계적으로 20%만 괜찮다 보는 거거든요. 그쪽 갑부들이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만 정규직 두자. 그러면 우린 개발도상국 정도니까 우리는 정규직 10%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큰 틀에서 움직이면서 교육이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있어. 정규직 아닌 거는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시킨 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를 내 자녀를 그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다른 형태로 뭐 생각도 하게끔 하고 뭔가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학교 공부는 좀 손해를 보겠지. 성적이 안 나오거나 좋은 데를 못 가거나 그러겠지. 그거 타협을 봐야지. 어느 정도까지 낮추면서 생각을 키워줄 거라는 건 엄마가 중심을 세워서 타협을 봐야 돼. 애매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는 본다고 봐야지. 손해를 안 볼 수가 없겠지. 둘 다 살 수 없잖아. 어디까지 그걸 양보할 것이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봐야 돼. 여기서 잠깐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그 디지털 매체, 뭐 메타버스니 뭐 코딩이니 워낙에 지금 아이들한테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쌤 질문, 네. 예,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이 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소장님 말씀 중에 부모의 전공을 가르치는 거는 학교의 평가 받지 않은 영역이라면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한자를 예로 들었는데, 저는 그 강의를 처음 들어서 평소에 한자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못 들었었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궁금해서요. 한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고서 이해를 못한다고 할 때 아이들은 많은 경우 단어를 들어요. 그 단어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데 뭘 모르는지를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주거나 아니면 자료에서 보거나 이 단어 뜻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알았어. 그대로 가고 거기다 딱지를 붙여. 책을 다 본 다음에 네 일을 다 한데 물어보면 단어 뜻을 설명해 줄게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건 단어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전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배울 때부터 철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게 상향식인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반대예요. 영어에서 통문자 얘기하는 것처럼 난 글을 먼저 파악을 하고 차츰 내려와서 본다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하는 건 어느 때냐면 내용상으로 추론할 수 있을 정도 그 단어가 아마 이런 뜻일 거야라고 추론할 정도 됐을 때 그 문장이나 문단을 깊이 들어갈 때 단어 뜻을 보면 돼요. 추론할 정도까지 가능할 때만 단어 공부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전에 전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오는데 단어를 전혀 추론할 수 없는데도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거는 굳이 답해주는 건 별로 좋지 않다. 한자도 마찬가지야. 한자는 높은 단계여야 돼요. 굳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자 공부는 반대야. 한문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한문하고 한자는 다르잖아요. 나는 한문은 우리나라 사상의 상당수가 한문권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한자를 가르치는 건 이건 이도저도 아닌 거라고 봐요. 연주생 어느 정도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유진쌤. 미 질문을 동안 자 여기 오프라인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질문은 아니고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거, 제 첫 시간에 그때 아마 소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큰아이가 이제 책 볼 때 이제 모르는 단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답을 주셔가지고 그 뒤로도 여전히 이제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말씀하신 거 듣고 이제 이후에는 바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뒤 맥락을 좀 읽어봐. 그러니까 이제 읽어요. 그 문장을. 그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겠어? 앞에서 이렇게 했고 뒤에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럼 뭐 이게 이런 얘기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뜻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간증. 그 책과 상관없이 물어볼 때에도 그런 게 좋아요. 너는 그 단어가 궁금한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뭐에서 봤냐 그런 거야. 그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미국 사람 그 누구죠? 그 쫓기는 아이들 쓴 사람. 쫓기는 아이들 쓴 사람. 엘킨드. 데이비드 엘킨드 책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아이가 성에 대해서 묻길래 이걸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넘겼어. 그러니까 아빠가 벌가나비, 거긴 성을 벌가나비로 하는가 봐. 관용어더라고. 벌가나비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줘서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어요. 근데 시험 볼 때 성하고 가로 열고 남성 여성으로 돼 있는데 남성 여성 알겠는데 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그걸 물어본 거야. 그걸 아빠한테 오버한 거지, 그쵸?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성 이렇게 성이 뭐야 물어봤을 때 넌 그걸 어디서 봤는데 어떤 데서 나온 얘기야라고 다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는 빨리 아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어. 벌써 저런 거에 관심이 이래가지고 이제 높이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고급 단어를 써요. 하도 주워들은 게 많고. 그리고 그거를 가끔가다가는 약간 정확히 구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당수 그런 거든. 고급 단어를 개념을 썼을 때 그걸 물어보시면 돼.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형태가 나왔냐. 하여튼 그런저런 핑계로 자꾸 애한테 그걸 해야 돼요. 애가 얘기했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외적으로 그러는데 아이들이 원래 물어볼 때 왜를 물어봐요. 그쵸? 어떻게로 물어보는 게 없어요. 왜 그랬어? 왜 하늘이 파래? 왜 그래? 다 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답해주러 하다가 나중에 짜증나서 고함부로부터 시켜서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거 다 저번에 말한 대로 본인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지. 그래, 왜 그러지?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는 거지. 아까 단어 뜻처럼. 그래? 그게 단어 물어. 그게 무슨 뜻일까? 글쎄, 그게 어디 나온 건데
모르잖아. 이거 단어만 물어봤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아니면 뭐 책으로 읽었으면 내용은 알겠지만 글쎄 좀 뜸들여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넌 그게 왜 궁금한데?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얘기를 하게 시켜야 되고 실제로 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죠. 특히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남자들은 그 하늘이 왜 파래 그러면 이제 과학 선생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지금 나이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 고민하잖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니지. 걔는 메타보 때문에 그걸 뭐라 아니 호랑이 도관줄 떨어지는 거 있잖아. 떨어지는 거. 아니 해와 달이든 그건가? 해가 둘이라는 거에 대해 물어보는데 왜 옛날에 해가 둘이지? 저거 어떻게 설명해? 얼마나 고민이야. 그럴 때 넌 그게 왜 궁금하냐고 물어보는 게 낫지. 그럼 애가 어떤 이유로 어떤 맥락이 궁금한지가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설명해 주기도 좀 편해요. 근데 그만 달랑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제가 왜 궁금한지 안 모르는 거잖아. 왜 옛날에 해가 둘이었어? 그럴 때 뭘 어떻게 뜬금없이 답하기 어렵잖아. 물어봐야지. 정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애가 그렇게 물어볼 때. 왜 해가 두 개냐고. 저는 지금 왜 해가 두 개지? 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두 개라고 나오나요? 그 동화책에? 옛날 얘기. 그렇지. 그래서 화살로 쏴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리잖아. 천지연 대화량이고. 그때는 누가 사주셨어요. 해가 두 개지.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저도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해가 왜 두 개야? 어디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엄마도 좀 궁금하다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처음에 전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게 내가 궁금했던 거니까 얘도 궁금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생각할수록 어차피 그런 건 진리 같은 거는 나이가 되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가 상상력을 막 펼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해가 두 개든 달이 다섯 개든 얘가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논리로 이렇게 간다면 난 그게 더 좋겠다. 상상력으로 간다면. 그래서 저는 마음껏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고등학교까지 간다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예술을 시켜야죠. 이제 여기 책 전지구적 사고 이 부분에 아까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받았던 교육에서 갑자기 예로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지구적 사고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님비 현상에 대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배운 것은 아까 정지영 쌤이 얘기했듯이 님비 현상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끝난단 말이죠. 거기서 더 이상 확장해서 사고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사고에는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이 전지구적 사고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사고력을 확장시킬지? 참 어렵죠. 보통 중심이나 다수 생각이 중앙에 있고요. 소수 생각은 주변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다수와 소수할 때 소수 의견이 자기끼리 통할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가장 잘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장애학 쓴 사람인데 그 맹인하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이 서로 소통할 때 정상인이 있어야지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수화를 못하지. 비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장애인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는 사회적 약자끼리 서로 통하고 연대하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한쪽의 사회적 약자 내지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 약자 나랑 부딪힐 때 그쪽을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랑 통하는 걸 찾으려고 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되게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많아.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아이는 아이 자체가 사회적 약자죠. 수의견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그쪽을 지향한 건 내가 다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이 스키마가 그런 거니까 그럴 때 그냥 통할 거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 생각을 그냥 받는 형태예요. 아이 생각이 아니야 나도 내가 사회적 약자 내지는 내가 비주류를 지향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랑 둘 다 다수 의견 가고 벗어나 있지만 서로가 통하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 전제하에서 걔가 얘기하는 걸 그냥 저럴 수도 있네 저럴 수도 있네 그런 거. 그 대신에 자꾸 얘기를 많이 시키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얘기하면서 자꾸 정리를 하게 시키는 모순도 빼고 뭐 등등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일단은 그거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야. 나도 페미니스트 책을 보지만 난 결코 가끔 그런 책이 남자 중에서도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주장을 감히 할 생각을 못하지. 이해를 못한다고 봐요. 이해를. 상당수 이해를 못하죠. 모르는 거거든. 계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 나름대로 아이만의 상당히 소수 의견, 지금 다수 의견이 다 성인이니까 성인 장년층이니까 아이들이 생각한 독한 생각들 그걸 발달 과정으로 보지 않고 틀린 생각으로 보는 게 사회 주류니까 우리가 그걸 받는 거는 네가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는 쪽으로 밖에 없지. 그거를 나도 주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같이 뭔가 통하려고 하는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나는 이제 수업도 같이 가르쳤는데 애들 글을 쓰잖아요. 내가 그나마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는 건 그 글 내용 갖고서 평소에 대화 속으로 끌어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글은 글이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생각한 거는 생각한 거야. 거기서 걱정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뭔가 잘할 것 같은 어떤 것들도 그 일상에서 가져와 그걸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또 불만이기도 하지. 뭐 잘했는데도 뭐 잘했던 소리다 했다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문제되는 걸 안 끄집어냈으니까 일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고 전개를 연습하는 거하고 일상에서 일상의 삶하고를 분리시키니까 여기선 마음 놓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약간 엄마가 그게 힘들고 그래서 엄마가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 건데 가르치려면 일상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에요. 그게 이제 좀 비약을 하면 소도라고 이런 거 소도 있죠. 옛날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도둑놈이 거기만 가면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도 내가 다치지 않거나 비난받지 않는 시공간 내에서 그걸 하게끔 시키는 거야.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형태. 그것이 엄마랑 둘이 단둘이 잘 안 된다. 친구에서 좀 낫고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하게끔 좀 시키는 거,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보죠. 답이 맞는가 모르겠네. 다른 질문이었는데 질문은 다르지만 좋은 얘기 해줬던 제가 얘기한 거는 아이가 학교에서 저는 공교육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님비연사를 배워오잖아요. 그럼 거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이기주의도 이기주의만은 아니다라고. 근데 소장님은 그것도 그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고 아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있으면 그것도 서로 인정해 주라는 말씀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답.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아이가 그 왕따에서 가해자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문제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설명해주고 싶지. 그렇게 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돼서 나한테 다시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그러니까 그래 난 생각 못 해봤는데 재밌네 한번 더 이렇게 풀어가봐.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접근해서 받는 거지. 상당히 내 원래 속마음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데라고 조금만 뉘앙스를 풍기거나 그러면 애는 딱 닫고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한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말씀대로 그걸 표현을 안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약간 재밌네. 나도 생각 못했는데 신기하네. 재밌네. 이런 표현 쓰는 거야. 대단하네. 대단은 아니고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속으로 열받지. 아니 지금 추추 질문 밖에 들으니까 그 크리스토퍼 레시죠 민주주의 대반의 크리스토퍼 레시가 그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 공교육을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미국 안에서도 이제 토론, 그러니까 미국의 공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게 논쟁이래요.
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정치에서 이게 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형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교육에서는 그런 논쟁점을 갖고 오지 못하게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들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논쟁을 갖고 온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사고를 전개하고 논의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 현재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정치가 우리가 저번에 소장님이 그 예를 들었던 것들 중에서도 왜 인권 문제를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그게 나쁘다고 비난은 하지만 우리 학교에 그런 흑인이 왔을 때 혹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장애아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장애아들이 우리 학교에 반 이상을 입학한대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를 못한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 그런 논쟁점들은 다 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를 해서 그런 약간 우민화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집에 갖고 왔을 때 내가 취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드린 질문인 거예요. 그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질문이 너무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이게 시험 공부처럼이라면 그거는 전 그러죠. 그건 주류 의견이나 지배 의견이야. 일단 그거는 배워야 돼. 그게 옳다가 아니라 지배 의견, 지배적인 의견이나 주류 의견이라고 하고 그거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좀 확률 높거나 뭐 하면 내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해보고 더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좀 더 엉뚱하다면 그런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좀 위험하지만 사고는 얼마든지 해볼 필요가 있어. 사고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행동은 좀 조심해야지. 근데 일단 생각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해봐. 괜찮아. 그래서 그걸 자꾸 지지해줘야지.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게끔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는 건 조금 주변 상황 봐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내가 길게 얘기하는 거를 권하는 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경우가 돼서요, 소장님 좀 끊을게. 자, 지금 좀 점심 먹고 좀 나른하니까 10분 있다.